모두가 TMP 운전자입니다. 그들은 진행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공급 경로를 조용히 차단하여 모스크바에 심화되는 연료 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휘발유 국가에서 휘발유에 대한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선 트럭 대기열, 국경을 따라 늘어선 수십 개의 검문소, 그리고 연료를 밀반출하기 위해 차량에 숨겨진 탱크를 장착하는 절박한 러시아인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밀반출되지 않도록 우리 사람들을 국경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친구의 정체였습니다. 외부인에게는 평범한 세관 혼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푸틴을 기다리는 훨씬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이 조용히 편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깊은 공격이 러시아 전역의 심각한 휘발유와 디젤 부족을 초래했을 때 푸틴은 연료 수출을 중단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긴급 공급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청은 6월 24일의 구체적인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4개의 독립적인 업계 소식을 인용하여 모스크바는 카자흐스탄의 AI-92 휘발유 5만 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연료 수출국 중 하나가 이제 인도로부터도 해상으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기대했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에를란 아키케노프 에너지 장관은 아스타나가 모스크바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거리를 두며 말했고 상원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누구도 카자흐스탄에게 누구에게 공급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시할 수 없었고 어쨌든 그 나라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스타나는 그 휘발유를 무료로 넘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항공유를 대가로 원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5월에 석유 제품 수출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상징적인 양을 연장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창고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일반 러시아인들은 그들만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휘발유가 거의 1배 반 더 저렴한 카자흐스탄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숨겨진 보조 탱크를 장착하고 트럭에 기름을 채워 밀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나, 수년간 모스크바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곳도 그 흐름을 허용하지 않았고 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지정학적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됩니다.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하고 한 단어의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우리가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스크바가 옴스크 정유소 공격에 대해 카자흐스탄을 비난한 순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밀수를 막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국경을 따라 59개의 경찰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했으며 연료 트럭을 하나씩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만에 나타났으며 연료 밀수 시도 61건이 차단되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초부터 숨겨진 보조 탱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 불법 시도가 392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러시아 논평가의 불만이 전체 상황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다른 모든 면에서 친러시아적이었다. 단지 정제된 석유 제품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아스타나의 저항은 연료에서 멈추지 않았다. 7월 6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최대 정유소 중 하나인 옴스크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 측은 그 드론이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발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스타나는 그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양국 관계를 훼손하려는 부당한 비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장은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날 모스크바에서 무언가가 깨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열광에 빠졌고 Z 블로거 콜만의 말은 나라 전체에 퍼진 분노를 한숨에 요약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옴스크를 폭격했고 이제 우리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긴츠. 그들은 결심했어요. 그게 바로 DKB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말들은 군사적 가치는 없지만 정치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골만이 욕설을 제외하고 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대답인 CSTO는 그 소유자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회원국도 단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았고 카자흐스탄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인정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는 더 깊습니다.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것은 토카예프였고 모스크바는 공수부대를 보내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한 달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아스타나는 갚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를 배신으로 친구가 뒤통수를 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스타나는 같은 움직임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생존. 그리고 아스타나의 논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7,0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부에는 상당한 러시아 소수 민족이 있으며 여전히 한 문장이 귀에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푸틴은 카자흐스탄이 국가로서의 역사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본 모든 카자흐 관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동맹국이라는 것이 내일 러시아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나는 도박을 하지 않고 보험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스수의 우아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대해 단 한마디의 거친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으며 동맹이 끝났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정당한 이유에 고정시켰습니다. 세관 검사는 국제 규칙에 따라, 연료 검문소는 밀수와의 싸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공개적인 적에게는 제재를 가하고 위협하고 필요하다면 탱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미소 지으며 우리는 단지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히 무엇으로 그를 비난할 것입니까? 정직함?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움직임은 연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료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가장 새로운 장일 뿐이며 그 이야기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몇 달 동안 국경 검문소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6월 7일에 촬영된 영상이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악토베와 오렌부르크 사이의 국경 검문소에서 수백 대의 차량이 카자흐스탄 쪽에서 거대한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3일로 늘어났고 줄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사람은 10,000루블을 지불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음식이나 화장실 없이 시간을 보냈고 운전대에서 졸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전화로 불평했습니다. 내일 통과하지 못하면 포도의 절반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줄이 생긴 공식적인 이유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증가된 세관 통제와 회색 수입품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에 시작되어 10개월 동안 지속된 포위의 가시적인 모습이었고 그 뒤에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있습니다. 아스타나는 이미 러시아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과의 협력에서 117억 달러, 베이징과의 영원한 우정 조약해 25억 달러 패키지, 그리고 카자흐스탄 땅에서 생산되고 있는 터키 드론 모두 지난 12개월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연료 위기는 새로운 것이지만 진정한 타격은 훨씬 오래되고 훨씬 깊습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회색 수입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방 제재가 러시아가 전자제품, 칩, 드론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막았을 때 모스크바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뒷문을 찾았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은 중국 상품을 낮은 관세로 통과시켰고 거기서부터 조용히 러시아로 전달되었습니다. 드론 부품, 반도체, 배터리, 모든 것이 이 경로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를 눈 감아주고 심지어 장려했습니다. 전쟁 경제의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직후 카자흐스탄 세관은 민감한 화물에 대한 검사 비율을 99%로 올렸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BNE 인텔리 뉴스에 따르면 중국 사업가들이 국경에서 만연한 뇌물 수수에 대해 직접 토카예프에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서방을 향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베이징도 문제 삼지 않은 구조조정이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압박받는 대신 카자흐스탄은 양쪽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찾았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9월에 시작된 2,500대의 트럭 줄이 한 달 만에 7,500대에 이르렀고 2달 만에 10,000대에 도달했습니다. 코메르산트와 메두자는 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2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움직이지 않는 철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푸틴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수입품이 러시아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카예프와 대화하여 해결책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줄은 여전히 있고 카자흐스탄의 대답은 항상 같은 세 단어입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릅니다. 이 세 단어가 아스타나의 전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모스크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은 이 일시적인 압박을 영구적인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최소 1년 동안 유효한 새로운 수출 허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관의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구조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뒷문은 일시적으로 닫힌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닫혔고 아무도 아스탄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숫자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어떤 수치보다도 이 위기의 실제 규모를 훨씬 더 잘 설명합니다. 매두자의 보도에서 이르쿠츠크 출신 운전사의 아내 이리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몽이에요. 차량이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화장실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빚만 쌓여가요. 일주일 후 그녀의 남편은 트럭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상사는 단순히 다른 운전자를 보냈고 그들이 운반하던 것은 제재 품목이 아닌 일반 주방용품이었다. 이 위기의 피해자는 밀수업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무역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다. 뇌물 수수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다. 오렌부르크 출신 운전사 이고르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트럭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700를 지불하면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운전자는 전자제품을 싣고 국경에서 47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기자인 굴나라 박즈차노바는 그 뒤에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반부패 숙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재분배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누가 통제하게 될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우리를 쉬운 착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원칙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색 시장에서 누가 이익을 얻는지도 재협상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궁주의는 지정학에서 드뭅니다. 움직임은 보통 이익과 원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요구 사항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자이산 국경에서는 줄이 10km에 달했습니다. 물류 회사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잃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낭비되었고 도미노 효과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운전자들이 도로를 막았고 조지아를 경유하는 사람들은 되돌아갔습니다. 단일 국경 교차점에서의 위기가 전체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그 트럭 대기열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전선에서 느껴지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이중 용도 수출 제한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라인에 몇 달간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시스템은 잘 알려진 것들입니다. 란셋 체류 탄약, 오를란 정찰 드론, 샤헤드 유도 모듈, 칼리브르 및 이스칸데르 미사일. 보고서 요약은 냉혹합니다. 생산되지 않은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발사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국경에서 대기 중인 트럭은 지도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트럭 뒤에 있는 칩은 2달 후 란셋 드론에 장착될 예정이었고 그 드론은 우크라이나 포병 위치를 타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수입 전자 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고우선순위 불법 수입 목록의 90%가 중국 기업을 통해 들어왔으며 그 흐름의 상당 부분이 카자흐스탄 경로를 사용했습니다. 경로가 막혔을 때 러시아는 더 비싸고 느리고 위험한 대안으로 강요받았습니다. 키우 포스트의 평가는 이를 요약합니다. 모스크바의 전쟁 경제는 취약한 운송 경로와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호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육군을 가진 나라가 드론을 만들기 위해 중국 칩이 카자흐스탄 세관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은 공급망을 위해 이웃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쪽 문을 닫고 있을 때 다른 문을 열고 있었고 그 문은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중앙회랑 이전의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 경로는 중국을 카자흐스탄을 통해 카스피해로 연결하고 그 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성장 수치가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는 80만 톤이 이동했고 24년까지 450만 톤이 이동할 것입니다. 2026년 첫 분기에 컨테이너 철도 교통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메시지는 전략적입니다. 세계은행은 8억 4,600만 달러의 보증을 승인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1,100만 톤입니다. 관세는 러시아 경로보다 25에서 30% 낮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악타우와 쿠릭 항구가 현대화되고 있으며 바쿠 트빌리시 카르스 철도가 강화되고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배제한 경로로서 이 회랑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카자흐스탄 석유의 80%가 여전히 노보로시스크를 통해 나가지만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대체 노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흑해 항구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노보로시스크의 신뢰성이 매달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로가 막힐 때마다 새로운 고객이 중간 회랑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여기서 진짜 요점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힘은 군대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었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석유는 러시아 파이프를 통해 흘렀습니다. 상품은 러시아 철도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이제 그 옆에 두 번째 문이 열렸고 두 번째 문이 더 저렴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 경로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폭격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으며 가격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경로를 지켜봐야 합니다. 제국은 독점을 잃는 날 끝난다. 탱크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는 동안 끝난다. 잠시 멈춤. 여기까지 오셨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해주세요. 이제 아스타나가 모스크바에 가한 가장 강력한 외교적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러시아로부터의 이탈은 물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교적 차원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토카예프의 워싱턴 방문과 백악관 회담은 29개의 협정과 170억 달러의 직접 가치를 창출했으며 총 1,170억 달러의 파트너십을 이루었습니다. 내용은 목록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의 37억 달러, 러시아 디지털 의존에서의 탈피입니다. 10억 1,000만 달러의 텅스텐 채굴, 서방의 핵심 광물 체인의 공급, 70억 달러의 보잉 항공기, 25억 달러의 농업 기계. 숫자를 넘어 진짜 데이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무역은 3.7% 감소한 반면 카자흐스탄 미국 무역은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토카예프는 워싱턴의 교통 이니셔티브를 중간 회랑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를 배제하는 경로를 자금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교적 우위는 더욱 뚜렷합니다. 토카예프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탈소련 연대에서 심각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는 집단안보조약기구 내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 그는 형제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악수를 했다. 모든 움직임은 모스크바에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뒷마당이 아니다. 아스타나의 다른 손은 베이징에 있다. 시진핑의 아스타나 방문과 제2차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5명의 지도자가 영원한 설리누호 협력 조약에 서명하며 끝났습니다. 25억 달러 패키지, 12개의 협력 문서, 세관 통합, 운송 회랑. 여기서 역사는 작은 농담을 합니다. OS는 2013년에 아스타나의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서 1대1로 구상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13년 후 같은 도시에서 영원한 우정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패자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자리에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세요. 회색 수입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서방의 수능을 신호하고 베이징에 이 경로는 내가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질서 있고 감사 가능한 통로가 중국에도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여 중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앙카라에서 동시에 테이블에 앉습니다. 다각적 정책은 더 이상 그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의 가장 민감한 신경, 무기입니다. 30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무기 공급자는 러시아였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는 카자흐스탄 땅에서 안카 무인 항공기를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안카의 첫 해외 생산 라인입니다. 바이락타르 TBU는 이미 이전에 구매되었습니다. 군사정보 프로토콜과 연례 군사 협력 계획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더 이상 러시아 드론을 사용하지 않고 터키 드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합니다. 이스탄불에서 튀르크 국가기구의 방위산업 수장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공동 군사훈련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집단안보조약기구에 맞서 튀르크 세계는 자체 보안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선호 때문만은 아닙니다. 카스피안 정책센터의 분석은 잔인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자국 군대를 위한 충분한 생산 능력이 없는 러시아는 더 이상 동맹국의 무기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멀어지면서 러시아는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물품조차 제조할 수 없습니다.
한 강대국이 동맹을 잃고 동시에 그것을 붙잡을 지렛대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해체가 조용히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봅시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속이지 청중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자흐스탄은 이 이야기에서 무고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랜싱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아스타나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 구조에서 중심적인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드론 부품과 이중 용도 부품이 수년간 이 경로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제재 준수는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위험의 재계산입니다. 러시아 옆에 서 있는 것이 더 이상 비용에 비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러시아에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무역은 계속됩니다. 푸틴과 토카예프는 계속해서 우호 선언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석유의 80%가 여전히 러시아 항구를 통해 나가고 있어 모스크바는 여전히 지렛대를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군사 강국이며 더러운 수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부의 러시아 소수 민족을 통한 정치적 압박, 석유 운송의 기술적 결함, 정보작전, 아스타나의 전략은 대담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타나는 결코 우리가 러시아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전략은 대립이 아니라 조용한 침식이며 이는 큰 단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화를 낼 구체적인 대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세의 방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되돌릴 러시아의 경제적 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4%로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은 20일에 있습니다. 국부펀드는 113억 달러에서 55로 줄었고 성장률은 4.5%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절망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맞춰집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원유를 벨라루스로 운송합니다. 벨라루스는 그것을 휘발유로 바꾸고 러시아는 그 휘발유를 다시 삽니다. 카자흐스탄이 한 일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트럭 대기열과 무역 협정만으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늦췄습니다. 만 대의 트럭이 국경에 대기하는 동안 란셋 드론 생산은 몇 달씩 지연되었습니다. 중간 회랑이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동안 러시아의 운송 독점은 사라졌습니다. 워싱턴과의 1,130억 달러, 베이징과의 250억 달러 가치의 거래가 체결되는 동안 모스크바의 영향력은 조용히 무너졌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평가는 아마도 가장 날카로운 요약일 것이다. 아스타나는 이제 모스크바를 동맹보다는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교훈이 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전선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영토는 되찾을 수 있지만 동맹의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에 걸쳐 구축된 의존의 망이 3년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내는 것은 폭탄도 미사일도 아닌 우리는 규칙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이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않았고 군인을 보내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멈춰 세운 모든 트럭은 러시아가 만들 수 없는 드론입니다. 모스크바가 잃는 지렛대는 아스타나가 서명하는 모든 서명입니다. 이 전선의 경로를 바꾸는 한 명의 행위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스타나입니다. 크렘린에게 진정한 위협은 더 이상 미사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닫히는 국경문, 열리는 새로운 경로, 그리고 체결되는 수십억 달러의 협정에서 옵니다. 아스타나의 조용한 복수는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합법적이며 그 이유로 막을 수 없다. 카자흐스탄이 이 노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스크바가 결국 강하게 방역할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전쟁 및 지정학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